방거사의 선불장, 부처를 뽑는 장소, 과거 시험 보는 곳이 있죠. 과거장에서 이제, 왜냐면 방거사가 과거 시험 치러 가다가 중간에 이제 들른 일종의 여관이라고 해야 되겠죠. 과거 시험 치러 가다가 중간에 여관에서 만난 스님한테서 어디 가시오? 과거 보러 갑니다. 그랬더니 선불장이 있는데 그 과거 보려면 제대로 봐야지. 부처 뽑는 과거 시험장이 있는데 이제 그 말에 이제 방거사가 마음을 돌려가지고 이제 참선을 해서 이제 깨닫게 되거든요. 방거사도 이제 유학을 공부한 그런 학자인데 이제 관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이렇게 인연을 만나서 지금 역사의 길이 남을 중국을 대표하는 이제 거사, 그러면 방거사가 되고 가족 전체가 다 부인도 또 아들 딸도 다 같이 성불한 유명한 이제 일화가 있습니다. 인도에는 대표적인 거사가 유마거사, 유마경이 있죠. 유마거사에 관한 이야기가 아예 유마경으로 있고, 유마경은 우리 선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전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부설거사가 있었어요. 부설, 이렇게 날릴 부자에 눈설자, 떨어지는 눈, 부설거사. 부설거사는 변산반도, 지금 전라북도 있죠. 변산반도고 앞에 그 넓은 평양, 거기에 살았어요. 그래서 또 이 부설거사의 딸 영조 이런 분들이 활약했던 곳이 변산반도의 월명암이라고, 지금도 가면 월명암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또 거사들이 아주 빼어난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의 또 이렇게 시가 전해 내려오네요. 자, 오늘은 방거사의 아주 유명한 개송입니다. 개송이란 말은 불교에서 깨달음의 시를 개송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자, 시방에서 행자들 모여들어 모두가 제각금 무위를 배우나니, 여기는 부처 뽑는 과거장이라 마음 비워 급제해 돌아가노라. 여기에 이제 방거사가 본인의 경험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선불장은 한국에서도 가끔 절에 가면 정각 이름이 선불장이라고, 그 선불장 적혀 있는 정각에는 참선하는 참선당이라는 뜻이죠. 일본에 갔더니 일본에도 선불장 크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선불장은 부처를 뽑는 과거 장소,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시방의 엄은 이제 십방인데 엄은 시방이라고 읽습니다. 동, 서, 남, 북, 그리고 간방인 동남, 서남, 서북, 동북, 그리고 상하 10가지 방향.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10가지 방향을 합쳐서 시방이라고. 온갖 곳에서 이런 뜻이죠. 온갖 방향, 온갖 세계. 그리고 한자에서 개개는 하나하나, 각각. 무위라는 말은 무위, 원인과 조건, 인연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존재를 무위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위의 반대말은 유위가 되겠습니다. 유위는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무위는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인연이 아닌 본래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절대 본질이 되겠죠. 생멸 변화를 초월한 절대적 진실, 열반. 하여튼 유위라고 하면 만들어진 것이고, 무위는 본래 있는 것. 그러니까 본질과 현상을 불교 용어에서는 무위와 유위로 말을 한다.
그리고 선불장은 부처 뽑는 장소, 좌선하는 곳을 과거장에 비유한 것이다. 심공, 마음이 비어서, 마음이 비인 것이 급제한다. 과거에 급제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마음이 비어지면 이것이 급제다 이 말이죠. 자, 마음이 비어진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우리가 이제 선시를 읽으면서 재밌는 것은 심공 같은 이런 말에 저는 개인적으로 참 재미있게 생각하는 것이 이런 시를 읽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시를 아마도 한 20년도 더 전에 뭐 한 30년 오래 전에 이거 한번 읽었거든요. 근데 그때 심공이라는 뜻하고 지금 심공이라는 뜻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뭐냐면 얼마나 몸에서 이런 말들이 몸에서 느껴지는가. 심공, 마음이 빈다. 이 말이 내 몸에서 얼마나 이것이 실감이 나는가. 그게 이제 우리 공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빈다 할 때 이 마음은 생각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이 빈다. 생각이 비어진다. 그러면 이걸 몸에서 느낀다 이 말은 생각이 안 비어진 사람은 못 느끼겠네. 맞나요? 예. 그러니까 이 생각이 비어지는 그것을 몸에서 할 줄 알아야 심공이 이렇게 몸으로 느껴지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이 말은 자기 말은 아니지, 남의 말이지, 방거사의 말이지. 그러니까 방거사가 이런 말을 쓴 것은 자기가 심공이 이제 됐다, 그런 뜻이겠죠. 자기가 체험한 거. 근데 심공이 되면 급제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부를 이렇게 심공 같은 이런 말을 마음이 빈다고 하는 말이구나 하고 이해하는 거하고, 실제로 이제 이 말을 내가 해봐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되는구나, 또 어느 정도 지금 안 되는구나. 또 다른 말로 하면 심공이 안 된다는 말은, 공이 안 된다는 말은 생각이 많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내가 생각이 많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를 인정하는 데서 공부가 시작된다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발심한다, 공부에 대해서 발심한다 이럴 때는 이런 말을 보고 자기한테 비춰보면, 한번 앉아보면 엉망진창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내 꼬라지를 내가 알겠구나. 그때 이제 발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고 남한테 거짓말 할 수도 없고, 이거는 뭐 확실하게 내가 생각이 많네. 보통 사람들은 생각이 많아요.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고 본래 인간이라고 하는 조건이 인간으로 이렇게 발전, 호모사피엔스로 이렇게 살아온 그 과정이 생각이 많게 되어 있어요. 과정 자체가. 사회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이렇구나.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죽을 때까지 이렇게 했네. 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발심해가지고 이번 생에 한번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하자. 그러면 심공, 마음이 비어지면 급제를 하고 선불장에서 부처 뽑는 장소에서 내가 부처가 되는구나. 장원급제를 하는구나. 이게 인간한테는 좀 중요하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어쩌면 이번 생에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이거일지도 몰라요. 내가 이번 생에 이 몸을 받아서 뭐하러 태어났지? 돌아보면 이 공부를 이렇게 만나가지고 지금 심공급제해서 선불, 부처가 되기 위하여. 부처라는 말도 그 어떤 뜻이 똑같이 부처라는 말도 막연하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처라는 말을 들으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자동적으로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렇게 청동으로 만든 불상이 떠오르느냐, 아니면 그게 아니라 부처 그러면 이 순간에도 깨어난 의식. 지금 오늘 인연에 따르면 부처가 무엇인가? 깨어난 의식. 의식은 누구나 있는데, 의식은 누구나 갖고 쓰는데 그 의식이 일반적으로는 깨어나지 못하고 꿈속에서 헤매요. 밤에는 꿈속에서 헤매고 낮에는 생각 속에서 헤매고. 그러니까 밤에 꾸는 꿈을 꿈이라고 하고 낮에 꾸는 꿈을 생각이라고. 그 생각이 많은 것을 번뇌망상이라고 하고 여기에 시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고통을 느끼는 것은 번뇌망상에 시달리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죠. 그러니까 지금 부처라고 하는 것은 번뇌망상에서 시달리는 중생에서 번뇌망상으로부터 깨어나서 의식이 내가 깨어난 의식이 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자기한테서 깨어난 의식이 느껴지면 그 사람이 이제 부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연한 게 아니고 부처, 붓다라는 말 자체가 그래요. 붓다라고 하는 인도말, 붓다라고 하는 인도말 자체가 깨어난 의식이라는 뜻이에요. 붓다라는 말이. 그래서 붓다가 쓱 깨달으시고 이제 처음에 깨닫고 난 뒤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아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시타르타 고타마 시타르타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디로 가십니까 하니까 하는 소리가 깨어나서 첫 그런 경우를 당했을 때 나를 시타르타라고 부르지 말라. 나는 붓다다. 그러니까 붓다라는 말은 인도말로 나는 깨어난 의식이다. 이제 그렇게 스스로를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부처를 뽑는다 할 때 부처가 된다는 말은 우리가 누구나 의식은 있는데 의식은 지금 우리 가지고 쓰는 이거예요. 있는데 이것이 소위 말하는 생각 과잉, 이 분별심으로부터 깨어났는가, 깨어나지 못했는가. 그거는 스스로 이제 판단이 되지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심공을 하면 급제하고 급제하면 부처가 된다 할 때 생각이 비면 급제하고 급제가 되면 깨어난 의식, 생각으로부터 깨어난. 그러니까 아주 공부는 단순 명료해요. 공부는 단순 명료하다. 첫 번째는 의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러니까 의식을 확인해야 하고, 자기 의식, 객관적인 의식 말고 자기 의식을 확인해야 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생각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를 마땅히 운하주, 응운하주, 마땅히 어디에 머물러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마땅히 어디에 머물러야 합니까? 깨어난 의식에 머물러야지. 그 두 번째는 운하 항복기심. 어떻게 그 생각을 항복받습니까? 그 깨어난 의식의 힘으로 생각을 항복받는가.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된 것이 심공이라고. 심공. 그러면 급제해서 부처가 된다. 지금 아주 간단 명료하게 방거사가 마음 공부의 급소를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대에 두 명의 가장 뛰어난 선사가 있었는데 한 명은 석두고 한 명은 마조예요. 근데 방거사는 두 사람한테 다 배웠어요. 그러면 좋지요. 예. 두루두루 배우면 좋잖아요. 예. 자, 그래서 석두화상 밑에 있던 방거사는 수년 후에 강서성으로 마조대사를 찾아가 질문을 던졌다. 어떤 질문인가? 만법은 에브리띵이죠. 만법과 짝하지 않는 것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만법과 짝하는 것은 에고예요.
맞나요? 객관하고 짝을 이루는 것은 주관이에요. 그렇죠? 그럼 지금 우리가 자기를 뭐 아무개라고 하면 김아무개, 박아무개, 아무개라고 하면 그 아무개는 이 세상과 짝을 이루어서 살아요. 그렇죠? 이게 일반인들의 상식적인 세계관이죠. 그때의 아무개 에고는 모든 이 세계의 척도가 되는, 잣대가 되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 이 세계를 잣대를 가지고 있다. 그게 무슨 관, 뭐 정치관, 경제관, 세계관, 역사관, 예술관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에고는 그런 것으로 딱 이렇게 스스로를 규정해서, 그래서 에고는 상당히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뿌리가 깊다고 할 수 있어요. 나름대로. 여러분 관 없나요? 인생관, 세계관, 뭐 연애관, 뭐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을 가지고 스스로를 규정하면서 산다. 이해되죠? 예. 그러니까 만법과 더불어 짝하고 살아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방거사의 질문은 예리한 거죠. 왜냐하면 방거사가 지식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학자, 과거 시험을 치러 가던 유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치로는 알아요, 방거사가 지금. 상대가 아니라 절대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요즘 같으면 절대가 무엇입니까? 상대를 넘어선 절대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을 지금 방거사는 만법과 짝하지 않는 것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모든 사람의 질문은 본질을 묻지요. 현상은 아니까.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불법 적적 대의, 불법의 가장 적확한 큰 뜻이 불법 적적 대의가 무엇입니까? 혹은 조사 설의, 조사가 서쪽에서 온, 달마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마조대사는 말했다. 그대가 한 입에 서강의 물을 몽땅 들이마시기를 기다려 그때 가서 일러주리라. 이게 유명한 말이에요. 한 입에 서강의 물을 모두 마신다. 그러면 내가 답해 주겠다. 강서성하고 상해가 있으면 양자강이 흐르면 여기 또 강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가 강서고 여기가 호남이에요. 요 강을 강서에서 본다면 요 강이 서강이에요. 굉장히 큰 강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양자강으로 흘러드는 강줄기인데 서울로 치면 한강. 그러니까 바로 그 앞에 흘러요, 강이. 그러니까 저 강의 물을 다 마시면 그때 답을 해주겠다. 절대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이치로 푼다면 지금 우리한테는 간단한데 이치로 푼다면 질문하는 것 자체가 분별이죠. 분별은 상대 세계죠. 그러면 질문 자체가 상대 세계에서 절대를 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가 지금 머리를 그렇게 굴려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그 머리 굴리는 게 다 끝나면 그 자리 끝나면 그것이 절대다 하는 이제 말을 딱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머리 좋은 지식을 가지고 질문을 해올 때는 그런 식으로 반응을 지금 마조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막히죠. 절대가 뭡니까? 물었는데 한강물 다 마시고 오면
그때 답해 주겠다. 이러면 딱 막히지 않나요? 근데 동시에 사실은 이렇게 다 마신다 하는 요 말이 많은 사람들이 깨달은 대목들이에요. 다 마신다. 흡진, 마신다. 다. 끝날 다 마신다. 요 말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지금 방거사도 요 말에서 깨달았거든요. 이때 실제로 마신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알고 보면 어렵지 않은데 모르면 분별해서는 불가능한 거고, 한 번만 분별해서 벗어나 버리면 금방 아는데, 요즘은 이제 우리들은 세월이 좋아서 지금 깨어 계십니까? 지금 깨어 계시나요? 예. 네. 그냥 깨어 있는 것이 몸 자체는 물질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깨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몸이 아니라 이 멀쩡한 이거죠. 이제는 입 붙이기도 싫네. 지겹네, 지겨워. 이거지요. 이거 하라고 하는 순간, 이거는 무변 법신, 변두리가 없는 법신이고, 흑음을 다 머금은 이거지요. 그죠? 크기가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 한강물은 세 발의 피지. 그냥 이거 너무 쉬운 거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들한테는 너무 쉬워. 근데 아무튼, 이거를 잊히고, 중요한 것은 실제로 마음이 열리느냐의 문제예요. 실제로 나의 의식이 열리느냐. 아, 의식이다. 의식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의식은 크기가 없네. 의식 속에는 당연히 한강물 정도가 아니고 태평양, 저 넓은 우주가 지금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치는 풀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이치대로 내가 내 몸에서 소화가 되느냐의 문제. 그러니까 이 점을 우리가 좀 많이 한번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몽땅 들이마신다 하는 것은 너의 그 질문하는 생각이 멈추기를 기다려서 내가 답을 해주겠다고 같은 거예요. 항상 답변은 진짜 그 질문이 멈추기를 기다려서 멈추면 그 멈추는 상태, 질문이 멈추는 상태가 절대예요. 그러니까 절대는 간단한 게 생각이 사라지면 절대예요. 이 말은 뭐냐면 본래 절대예요. 지금 절대예요.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몸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전과 그 후도 절대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절대를 물어요. 이 말은 한 생각을 일으키면 상대로 떨어지니까 절대를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에 대한 답은 그 한 생각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그냥. 이렇게 뭘 마신다 할 때는 아주 유명한 시가 있어서, 이런 시는 너무 중요하니까 또 한 번 더 복습. 그러니까 새로운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을 계속 반복해서 익혀가는 게, 그게 진짜 깨닫는 데는 더 중요하다. 동의하시나요? 네. 제가 하다 보니까 교수법이 저도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유명한 시를 하나 봅시다. 마신다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중국의 다 같은 시대예요. 요 제자들이에요. 반산보적 선사. 무엇을 마신다는 표현을 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고 되풀이 돼서 인용되는 건데, 중국의 반산보적 선사의 시인데, 한국에서는 이게 왜 유명하냐면 경어 스님이 돌아가실 때 남긴 임종계예요. 한국의 선을
다시 이 깨달음의 세계를 부활시킨 경허 스님이 돌아가실 때 반산보적 선사의 시를 가져와서 자신의 임종계로 남기고 갔어요. 그러니까 중요하지요, 그죠? 심월, 마음달, 의식. 의식이 항상 마음달은 외로워요. 혼자예요. 짝이 없어. 지금 여기 방거사 말에 의하면 심월은 마음달은 항상 혼자고 그리고 둥글다 이 말은 완벽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달은 심월이 외롭고 둥글다. 혼자고 둥글다. 의식은 짝이 없다. 근데 심월에서 나온, 마음달에서 나온 빛이 광탄, 삼킨다, 만상. 모든 삼란만상을 삼키고 있다. 지금 여러분한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의식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의 의식이 이렇게 삼란만상을 지금 다 의식의 빛을 불광이라고 해요. 불광이 보조, 넓게 비추고 있어서 불광보조. 많이 쓰죠? 불광, 느껴보세요. 지금 깨어있는 의식의 빛이 널리 비추고 있다. 불광보조. 그래서 광탄만상. 이 의식의 빛이 삼란만상을 삼키고 있다. 깨달은 사람이 경지지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광과 경이 빛을 비추고 있는 이것과 그 빛에 드러나고 있는 삼란만상. 경은 경계. 자, 여기서 한 가지. 조사들이 주관, 객관 이런 식으로 쓸 때 주인과 손님 이런 말을 쓰거든요. 주객. 조사들이 쓰는 주는 우리 철학에서 말하는 주관, 에고가 아니에요.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항상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은 헷갈리는 거예요. 주객이라는 말을 처음 공부하는 분은 우리 철학에서 일반 상식에서 배우는 것처럼 주관과 객관으로 해석하는데 선에 들어오면 깨달은 사람한테는 그 에고가 없어요. 무아예요. 에고가 없는데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본질인 의식이 지금 현상인 이 삼란만상을 보고 있다. 들어오나요? 이렇게 한번 깊어져야 돼. 같은 주객이라는 말이 주객 혹은 내외라는 말도 써요. 내외. 안박이라는 주객, 내외 이런 말을 받아들일 때 주관과 객관으로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주객이 몽땅 선에서는 주객이 몽땅 현상이에요. 들어옵니까? 주관, 객관이 둘 다 몽땅 현상이에요. 주관도 현상이에요. 주관을 구성하는 것은 몸하고 생각이잖아요. 내 몸, 나의 생각도 보여지지요? 보여지는 대상이잖아요. 삼란만상에 속한다고. 그러니까 내 몸을 포함한 기존의 철학에서 말하는 주관을 포함해서 주객이 전부 다 현상이다. 그게 경계다. 근데 그 경계를 비추는 빛. 이거는 본질인 의식의 빛. 그러니까 빛과 경계가 모두 잊어먹었다. 요게 이제 시부도의 8번이에요. 시부도의 8번은 소와 동자가 함께 사라지죠. 소와 동자가 함께 사라져서 일원상만 남는 거. 그러니까 요게 지금 항상 공부가 본질이구나 하잖아요. 우리가 공부하다가 이게 본질이구나 하잖아요. 그때까지는 이게 본질이구나 하는 것에는 아직까지 에고가 남아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절대가 두 가지 있어요. 상대의 반대말로서의 절대가 있고 상대까지 포함한 절대가 있고. 이해되나요? 예, 두 가지.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많이 헷갈려요. 절대도 두 가지야. 하나는 상대의 반대말로서의 절대.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이게 의식이구나 할 때 그 의식은 이게 의식이구나 하는 상대의 반대말로서의 절대예요. 그럼 이걸 다시 극복하려면 지금 삐치니 경계니 하는 요 구분마저도 사라져서 본질이니 현상이니 하는 요 구분마저도 사라져야 진짜 본질이지. 현상이 본질이 되어야지. 현상을 떠나서 따로 본질이 있으면 그거는 진정한 본질이라고 할 수가 없고 생각이에요. 그거는 그냥 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본질이구나 하는 때까지는 아직도 본질이라고 이게 본질이구나 하는 그놈이 남아 있어. 그 상대야. 그리고 그것이 알아챈 절대가 반쪽짜리 절대가 있는 거예요. 이걸 다시 극복하려면 이 절대가 사라져야 돼. 절대가 사라지고 절대가 상대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본질이구나 할 때는 색 즉시 공이고 그 공이 다시 공으로 남아있으면 안 되고 다시 일로 더 넘어와서 현상으로 와서 공 즉시 색이 되어서 현상과 본질이 하나가 되어야 진짜 본질이 된다. 그러니까 요 과정을 지금 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허스님 같은 불세출의 선사가 돌아가시면서 임종계에 이런 말을 남긴 것은 다 요 과정을 압축해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고 또 가신 거예요. 되게 친절하시네. 그쵸? 그러니까 요 과정을 우리가 거치는데 여러분은 이해는 금방 하시죠? 근데 실제로 해보면 한참 저기서 머물러요. 그러니까 요거 빛, 본질의 의식의 빛, 그리고 그 빛이 비추는 이 삼라만상, 현상 세계가 모두 사라진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요게 정확하게 실참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게 머리만 가지고는 요게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서 이제 요 과정을 강조를 한 거고, 그래서 광경구망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 남긴 경허 스님이 이 세상에 던지는 마지막 문장은 다시 광복절인데 이 복자를 다시라고 할 때는 부라고 발음을 해요. 그 부라고 읽어야 돼요. 다시 again 이것이 화물 어떤 물건인가. 그러니까 부시 화물이 우리가 말하는 진화도예요. 이미 깨쳤어요. 알았어요. 의식이라는 것이 첫 번째 줄에 신몰이 마음따리 이것은 짝이 없고 그리고 완벽하다. 그리고 그 빛이 삼란만상을 다 삼키고 있다. 깨친 경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내려놓는다. 깨달음을 내려놓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광과 경을 모두 다 사라졌을 때 텅 비었잖아요. 텅 비니까 텅 빈 그것은 짝이 없어. 진짜 짝이 없을 때는 여러분 만법과 짝하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할 때 진짜 짝이 없을 때는 그것이 인식되지 않아요. 이 말 들어오나요? 진짜로 짝이 없는 것은 상대화되지 않아서 주관이니 객관이니가 없어서, 다시 말하면 생각이 붙지를 못해서, 주객이 생기려면 반드시 생각을 매개로 주객이 벌어져요. 근데
이거 하나만 있을 때는 생각이 없으니까, 주객이 없으니까 이것을 다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분명한데, 자, 진화두가 무엇인가? 화두가 무엇인가? 진짜 화두. 진짜 화두는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분명하게 깨어가지고,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냥 통으로 이거 하나인데, 이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네. 좋긴 좋은데, 말을 할 수가 없네. 벙어리가 꿀을 먹고 그 단맛을 표현할 수가 없네. 자기는 지금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상태. 그게 다시 이것이 어떤 물건인가 하는 경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달마는 이거를 불식, 알 수 없는 경지라고. 불식, 알 수 없다. 하여튼 여러분, 달마도를 보시면 그 옆에 불식이라는 말을 딱 써놨어요. 달마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불식, 알 수 없다. 이때 알 수 없다는 말은 모르는 게 아니고 이건데 이걸 말로 할 수가 없다. 말하는 순간 주객이 나누어져 버리니까, 이게 깨지니까. 그러니까 불식 혹은 불회, 알 수 없다. 회자도 알회자거든요. 단지불회 이런 말 쓰잖아요. 다만 알 수 없는 줄을 알면 시적 견성, 이것이 견성이다. 그러니까 지금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한 덩어리가 되었다는 거고, 만법과 더불어 짝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요게 인간이 갈 수 있는 최상의 경지. 그러니까 화두 들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화두 들 줄 안다. 혹은 화두 들고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요 한 덩어리 된 상태에서 딱 자기가 분명하게 깨어있다. 따라서 요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한 덩어리가 되는 조건은 반드시 생각이 사라지기 때문에 고요할 적자를 써서 적적이라고 하고, 그리고 깨어있으니까 성성, 성성. 그러면 화두란 무엇인가? 한 사람이 앉아서 성성한 상태가 딱 자기한테 유지되고 있는 거, 그게 화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화두 들 줄 아느냐 할 때 이것이 성성이 자기한테서 지속되느냐 못 되느냐, 이거는 뭐 스스로 알 거 아니에요. 한번 이런 거구나 알은 것은 돈이라고 하는데, 점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이제는 자기 몸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적적성성이 한 인간의 기본 모드가 되는 것.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자기는 본질이고 일어난 것은 현상이란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현상으로부터 완전히 해탈해서 살아가기.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데 이쯤 하고 요 뒤에 또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오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석두화상은 손을 들어 방거사의 입을 틀어 막았었다. 자, 지금 방거사가 석두 밑에서 있다가 몇 년을 공부하다가 마조를 찾아왔죠. 마조를 찾아가게 한 것도 석두예요. 석두가 자기 밑에서 몇 년을 공부하던 방거사에게, 자, 이제 때가 되었으니 마지막 너 꼭지를 떼줄 사람은 마조 스님이다. 거기를 찾아가라. 해가지고 걸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아름다운 우정이었죠. 살피고, 이 친구가 이제 이거 가지고 마조 스님하고 인연이 있구나. 그러면 마지막 그 꼭지 떼는 것은 마조 스님한테 가서 떼라 하고 보낸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공부했는가? 방거사가 석두 스님을 처음 찾아왔을 때 같은 질문을 했어요.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는 것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했을 때 그 말 하자마자 석두는 입을 탁 막았어. 이해되나요? 그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있어.
방거사는 지식인이니까. 그래서 지식인을 다루는 방법은 마조가 조금 더 세련됐어요.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 탁 막았을 때 거기서 완전히 탁 깨달을 수가 있는데, 지식인들은 막 막혀도 계속 질문을 안 걷죠. 여러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식인들의 질문은 말로 처리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조의 답변은 일구흡진서강수, 한 입에 서강의 물을 모두 마시고 오면 그때 말해주겠다. 이 말이 말을 말로 딱 처리를 한 이제 그 말이었다. 자, 그래서 같은 질문에 석두화상은 손을 들어 방거사의 입을 틀어 막았었는데 마조대사의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한 입에 강물 모두를 들어 마신다는 것은 애초에 가능한 일이 아니니까 이는 결국 분별 이전의 도가 있음을 나타낸 대응이어서 석두화상의 그것과 일치함이 분명하다. 맞죠? 그래서 석두는 몸짓으로 그 생각을 딱 막았고 마조는 말로서 그 말을 막았다. 뜻은 같다. 둘 다 뭔가 말만 없으면 그 자리인데 이 전체가 절대인데 지금 말하기 때문에 나누어져 가지고 절대를 못 보고 있다. 그거를 일깨워 주려고 지금 이런 대응 방식을 썼다. 이해되시죠? 자, 이런 걸 공부할 때 자기한테 대입하면 어떻게 됐나요? 머리 팽팽 돌아가는 그것만 멈추면 공부가 된다 이 말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솔직해집시다. 이치는 알아들었어요. 아, 이 생각이 멈추면 되는구나. 이치는 알아들었죠. 근데 실제로 생각이 멈추느냐에 문제가 남았어. 이렇게 본문을 들었고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는 이치가 알아지지요. 맞아요? 네. 그런데 우리한테는 큰 절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치는 알아들었는데 돌아보면 생각은 팽팽 돌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절망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대목은 이치를 아는 것은 본문 듣고 되는데 본문 듣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한 입에 서강의 물을 다 들어 마신다. 아, 이 의식이니까. 의식은 뭐 무한대니까 그까지 뭐 한강의 물줄이야. 이미 다 들이마시고 있지. 의식은 하고 알아차려도 이 생각이 끊임없이 튀어나오는 혹은 머리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이치를 알아차려도 생각은 멈춰지지 않는다. 그렇지 않나요? 않는다. 그래서 이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불교 수행은 지관이거든요. 지관. 하여튼 이거는 100번, 1000번, 10,000번 계속 강조해서 우리가 계속 두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관. 중요해서 정말 정색하고 말하는 거. 이치를 아는 거하고 실제 내 몸에서 체득되는 거하고는 정말 다른 세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 많은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 거기서 일주일에 한 번 수업 듣고 유튜브 몇 번 더 듣고 그걸로서 생각이 멈춰지느냐 이거예요. 항복기심. 그 생각을 항복받는 것이 그렇게 해서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아, 이거는 하는 놈이 장땡이야. 하고 안 하고에 달렸어. 하고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에 재미를 붙여야 돼요. 다시. 하는데 재미를 붙이면 그게 가장 중요한 비결 같아요. 지금 지행합일에서 여러분, 제가 문화재단에서 20년 이상을 근무하다가 뛰쳐나와서 참선하게 된 원인이 알기는 알겠는데
지는 되는데 행이 안 되니까 지행 사이의 괴리가 괴롭더라고요. 딴에는 양심은 있어가지고 아는데 안 되니까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돌아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 그렇다면 행을 하자. 그래서 참선했거든요. 참선해 오니까 참선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는 거하고 행, 실천하는 거하고의 또 간극이 있어. 그러려면 실제로 몸을 앉혀야 돼. 몸을 앉혀서 터득한 다음에는 행주자와 어묵 동정에 이것이 익어 들어가는. 결론은 뭐냐면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는 것, 의식이에요. 근데 의식을 알아차리는 것은 이제는 어렵지 않다. 이제는 보편화되었어. 그런데 문제는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는 그 의식이 의식을 의식하는 그 공정영지 상태, 각성 상태, 자각의 상태, 그것이 자기한테서 완전히 몸에서 체득되느냐의 문제. 그게 기초예요. 그래서 오늘의 반성 겸 결론은 역시 기초가 중요하구나. 매사가 그렇듯이 기초가 중요한데 실제로 앉으려면 제 경우에는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비슷하지요? 방거사처럼 여러 가지 아는 건 다 알죠? 근데 지금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제일 좋은 게 재미가 있어야 돼요. 앉는 것이 재미가 있어야 돼요. 언제 재미있는가? 시간 날 때 앉아가지고 얘가 나의 앉은 상태를 착 체크해가지고 알려줘. 그거 보는 재미가 쏠쏠하네요. 그러니까 보세요. 재밌다는 것은 실제로 내가 낮에 참선하는 시간이 체크되고 그 상태가 체크되고 그러면 가시적으로 내가 가장 깊은 산매 상태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얼마다. 밤에 잘 때는 몇 분이었고 깨어서는 몇 분이고 합산은 지금 얼마다 나오니까 그게 몸에서 딱 느껴져. 어김없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지금 재미를 붙인다. 그래서 제가 다른 기회에 다도 강의를 하거든요. 차바선 강의를 하는데 다도에서 일본인들이 참선을 다도에 도입을 해가지고 다도의 4가지 가장 기본 다도의 가장 중요한 4가지를 딱 정해놨는데 1번이 뭐냐면 다도가 재미있기 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보고. 그러니까 다도의 목적이 깨달음 이러면 끄떡끄떡하고 지나갔을 텐데 깨달음은 나중이고 1번은 다도가 재미있기.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말은 뭐냐면 그게 재미있으면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수행으로 간다 이거예요. 이것이 계속 몸에서 익으려면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다도의 재미 붙이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한테는 참선의 재미 붙이기. 예, 이거 중요해요. 참선의 재미 붙이기. 예, 감사합니다.